여러분, 오늘부터 간지 공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일주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한번 봐볼게요. 일주 자체가 이야기해주는 내 몸 안에 숨어있는 본성,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유리한지, 자녀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일지의 쥐자자를 가지고 있는 일주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갑자일주예요. 한마디로 발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바른 사람이에요. 일지의 정인을 가지고 있고 정인의 신금이라는 정관이 장생하는 자리예요.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정인에 정관의 에너지도 작지 않게 숨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12운성을 배울 때 양간의 장생지와 음간의 장생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양간의 장생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신생 에너지가 강한 자리고요. 음간의 장생지는 약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처럼 이렇게 신금전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진짜 발음의 끝판왕이 돼요. 지킬 거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만약에 그림처럼 쥐자자의 지장간에 있는 것 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 버리면 정인의 성향보다는 편인의 성향으로 변형되어 성향이 바뀌게 돼요. 사고방식이 평범하지 않고 변칙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강점이 있어요. 뭔가 주변 상황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인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돼요. 비판은 비난과는 좀 다른 거죠. 비난이 아니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인다. 뭐 그런 의미예요. 촉도 더 좋아지고요. 갑자일주는 술해가 공망인데 해 편인이 공망이더라도 이 일주는 자정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해 공망의 부작용은 매우 약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 갑자일주부터 볼게요. 남자 갑자일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천간의 기토와 지지의 양미자예요. 그런데 천간의 기토는 일지에서 절지에 해당하고 양미자는 쥐자자를 만나면 원진에 해당해요. 사실 본인은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활동성이 아주 큰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으냐 하면요. 없는 듯 사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아요. 내 안방에서 정제가 절지에 해당해서 그래요. 없는 듯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착한 사람을 말해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여자분도 좋아요. 나도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와이프도 착한 사람을 만나야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여자분이 좀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잠시 옆길로 좀 셀게요. 우리가 일주를 해석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적 본성 같은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회적으로 바깥으로 어떻게 변형되어서 발현될지는 연주, 월주, 시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내면적 본성은 이러이러한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제 드러난 성향을 보려면 사주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일주와 함께 월주 정도는 같이 봐주어야 그래도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 해석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라는 간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월의 간섭이 어떤 변형을 만들고 연의 간섭이 어떤 추가적인 변형을 만드는지를 확장해서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주까지 추가해서 그 간섭을 보면요. 우리가 사주 해석이 점차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일주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이 일주를 가진 한 사람의 특성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간지 자체의 특성을 배우는 것이고 그 간지 특성을 알면 사주 네 가지 기둥에 있는 네 가지 간지들을 모두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기둥의 간지들 간의 서로 간의 관섭까지 해석하는 것이 사주팔자 원국 해성의 과정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남자 갑자일주에게 자식의 경우에는 경금과 신금이에요. 여기서 경금은 자에서 사지에 해당하고요. 신금은 장생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활동적인 자녀와 사색적인 자녀 모두와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갑의 상관인 정화는 절지에 해당하고요. 지지의 상관인 마로자는 충으로 밀어내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성이 본성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내면 본성적으로는 반항심이 강하지 않고 뭔가 즉흥적인 촉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수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갑자일주인데 정사년에 태어나서 상관성이 밖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
이렇게 변형된 구조는 지금 제외하고 갑자 자체만 보는 거예요. 즉 갑자일주는 식상과 재성은 약하고 관성과 인성이 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때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고요. 수용적인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녀나 연주가 정사년생이라서 상관성이 다소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면 본성에는 이런 것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서 상관성을 써서 일정 부분 막 쏘아붙이다가도 마지막에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여자를 한번 봐볼게요. 여자 갑자일주는 정관이 장생하는 자리죠. 신금 정관이 장생하는 자리예요. 남편이 참 보편적인 사람과 인연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보편적이다라는 거는 최소한 집안에 들어와서는 한 남편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들을 충분히 가진 그런 바람직한 사람들과 인연이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상관이 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본인도 막 쏘아붙이지도 않고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갑자일주는 남녀 모두가 참 본성이 부드러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 자체가 목욕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끼를 좀 부릴 수 있는 잠재력은 또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의 여자분이에요. 화려한 외적인 그런 끼는 아니지만 뭔가 은밀한 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식상의 기운이 힘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녀분들과는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갑자 일주 여자분들은 개운을 위해서 자녀들이 있으시면 빨리 분가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나 우리가 일지공은 결혼 후에 작용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다만 이 쥐자자의 특성 때문에 음기가 좀 강해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연주, 월주, 시주에 밝은 양의 글자들이 많이 있으면 더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대운의 지지가 양기의 방향으로 진행이 돼도 더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갑자일주는 전체적으로 인성인 임수와 개수는 강하고 정관인 신금이 강하고 반면에 식상인 병화와 정화는 약하고 재성인 무토와 기토가 약한 구조의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을 운용할 때도 현금이나 단기 트레이딩용 자산보다는 주식을 사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주식이나 부동산 장기 보유형 자산 같은 것을 재산으로 보관하고 운영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좀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은 병자일주예요. 한마디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갑자일주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바른 사람인데요. 내 기준과 틀에 맞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지에 정관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고요. 그 정관이라는 자리에 신금 정제가 장생을 해서 그래요. 즉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정관에 정제의 에너지도 작지 않게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신금 정제가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진짜 나는 나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나만의 틀이 있고 그 틀을 지키고 무언가 결과가 가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림처럼 쥐자자의 지장간에 있는 것 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 버리면 정관의 성향보다는 편관의 성향으로 변형되어 성향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뭔가 병자일주 같지 않다. 그런 사람이 돼요. 다소 체면과 가오를 중시하고 승부욕도 더 강해져요. 평소에는 참을성이 참 많은데요. 잘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성격으로 바뀌기 쉬워요. 이렇게 정관보다 편관의 특성이 강해지면 성격이 조금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이 병자일주는 특히 신유가 공망이에요. 즉 재성이 정제와 편재 모두 공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투자형 자산보다는 장기 투자형 자산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 병자일주부터 볼게요. 남자 병자일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천간의 신금이에요. 그런데 천간의 신금 정제는 일지에서 장생지에 해당하고 일지궁의 자식인 정관까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복이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가능성이 출발점부터 좋아요. 남자 병일간에게 가장 피곤한 것이 마로자인 양인인데 이것이 일지궁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일지의 음기가 강하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여러모로 남자 병자일주분들은 출발선이 유리해요.
남자 병자일주에게 자식의 경우에 임수와 계수인데요. 둘 다 일지궁에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녀들과의 동거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병일간에게 상관인 기토는 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성이 약해요. 내면 본성적으로는 반항심이 강하지 않고 뭔가 즉흥적인 촉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에 맞는, 틀을 지키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굳이 단점이라면 남들이 보기에 사람이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래 융통성이 없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내면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병자일주인데 김인년에 태어나서 상관성이 강해진 사람 이렇게 변형된 구조는 지금 제외하고 병자일주 자체만 보는 거예요. 즉 병자일주는 식상과 비겁은 약하고 관성과 정제가 강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여나 연주가 기민연이라 상관성이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면 본성에는 이런 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서 상관성을 써서 다소 반항을 하거나 쏘아붙이다가도 마지막에는 선을 넘지 않고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자 병자일주를 볼게요. 여자 병자일주는 정관이 안방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정제도 안방에서 장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남편이 참 보편적인 사람과 인연하면 잘 살겠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집안에 들어와서는 매우 남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들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과 인연이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에 강하게 있는 그 남자의 모양이라면 남자분이 만약에 돈을 벌어오면 그 남자가 실속적으로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과 인연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물론 이건 월지나 시지에서 일지궁에 있는 정관을 해치는 글자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렇지만 일단 출발선은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병자일주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 사주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남편한테 알아서 돈 관리하라고 맡기셔도 되겠어요. 게다가 식상과 상관인 무토와 기토가 각각 절지와 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쏘아붙이지도 않고 남자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와이프다라고 느끼기 쉬운 그런 구조예요. 다만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애교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약간은 보수적인 성향의 와이프 형태가 되기 쉽겠어요. 일간 자체도 자기가 태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굽힐 때는 또 굽힐 줄 아는 사람이니까 병자일주 여자분들 자체는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냥 바르고 착한 와이프의 형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갑자일주와 마찬가지로 식상의 기운이 힘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는 오랫동안 같이 살기보다는 일찍 분가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식신과 상관에 해당하는 무토와 기토가 각각 태지와 절지에 해당해서 그래요. 재밌는 것은 쥐자자의 특성 때문에 남자와의 애정 관계가 발생하기 쉬워서 나는 애교도 좀 다소 부족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잘 꼬이기 쉬운 구조가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자꾸 엮인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관성인 임수와 계수는 강하고 정제인 신금이 강하고 반면에 식상인 무토와 기토는 약하고 비겁인 병화와 정화도 약한 구조의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주팔자 내에 다른 곳에 비견이나 겁재가 드러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사람이 적극적이고 행동이 빨라져서 더더욱 에너지 밸런스가 잘 맞는 구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는 유형이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면성을 바탕으로 해서 월주, 연주, 시주의 간섭을 쌓아가면서 이런 성향 중에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더 증폭되는지 가감해서 보시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종합적인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무자일주예요. 한마디로 한 번 들어온 것은 끝까지 지킨다.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일주가 되겠어요. 이 무자일주는 일지의 정제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의 가시성이 다소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한테 한 번 들어온 것은 그것을 지킬 줄 아는 특성이 있어요. 재밌는 점은 일지 정제에 신금 상관이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촉 같은 것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져오는 방식이 단순히 성실함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직관적인 감각으로 선택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즉 상관의 에너지가 작지 않게 숨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림처럼 이렇게 신금상관이 천간에 아예 드러나 있으면 진짜 나는 직관이나 촉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런 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행동 자체가 급진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뭔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논리적인 접근 방식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직관성이 많이 가미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내 행동력을 주관하는 마로짜라는 양인이 일지궁에 자리 잡기가 힘든 구조라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요. 자아 정제를 잘 활용해서 꼼꼼히 이것저것 검토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림처럼 쥐자자의 지장간에 있는 것 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나 버리면 정제의 성향보다는 편제의 성향으로 변형돼서 성향이 다소 바뀌게 돼요. 뭔가 무자일주 같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불확실성이 높은 것에 도전하기가 쉬워지고요. 이것이 내면적으로 장생하고 있는 신금상관과 어울려서 뭔가 변동성이 높고 투기성이 있는 것들에게도 도전하기 좋은 형태의 사람이 돼요. 다소 투기적인 형태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물이 한번 우리 집에 들어오면 또 그것을 꼼꼼하게 관리하며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무자일주는 오미가 공망인데요. 오미가 각각 양인과 겁재에 해당하죠. 양인과 겁재가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의 해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주예요. 그럼 남자 무자일주부터 볼게요. 남자 무자일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인 정제가 쥐자자의 형태로 안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신금이라는 상관이 일지에 장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뭔가 여자들이 느끼기에 이 남자는 여자를 좀 다룰 줄 아는데? 라는 그런 인식을 받기 쉽고요. 연애를 하더라도 뭔가 기승전결로 여자에게 접근이 가능한 구조가 쉬워요. 즉 무조건 여자를 뭐 잡아뜨리고 보겠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여자를 꼬시는 과정을 거쳐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남자가 되기 쉬운 일주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남자 무일간에게는 가장 피곤한 글자 중에 하나가 마로자 양인인데요. 이것이 일지궁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공망이기까지 하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일지의 음기가 강하다는 것도 남자에게는 긍정적이에요. 여러모로 출발선이 유리해요. 원래 이 쥐자자라는 것이 글자 자체가 연애를 유도하기 좋은 에너지 덩어리인데요. 이것이 여자들에게 작용할 경우에는 연애를 유도하기는 좋은데 다소 애정적인 아픔을 동반하기 쉬운 그런 단점도 좀 갖고 있는 반면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애정적인 즐거움을 유도하기 쉬운 그런 에너지 덩어리가 돼요. 남자 무자일주에게 자식의 경우에는 간목과 을목인데요. 하나는 일지궁에서 목욕지에 해당하고 하나는 병지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내품에서 이쁜 짓 많이 하는 자녀와도 인연이 있고요. 일찍 내품을 벗어나는 자녀와도 인연이 있어요. 또 상관인 신금이 장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일지궁의 정제가 가져오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모를 가려줘서 이리저리 좀 매력적인 모습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낄낄빠빠가 가능한 유형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무자일주인데 연월시의 천간에 개수 정제가 뜨고 을목 정관이 떠버리고 하면 사람이 정말 그냥 바르고 다소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사람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일단 내면적 본성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매력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 돼요. 무자일주는 비겁인 무토와 기토가 모두 일지에서 절지와 태지에 해당하고요. 지지의 오양인과 미겁재까지도 공망이라서 기본적으로 들어온 현금을 지켜내기가 매우 유리한 출발점을 갖고 있어요. 이 일주들은 오히려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좀 드러나 있어서 경쟁심이나 실행력이 조금은 더 보충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일주들에게 비견과 겁재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어요. 이제 여자를 볼게요. 여자 무자일주는 정제가 안방에 있고 상관이 장생하고 있죠. 정관에 해당하는 을목이 병지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보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과 인연하게 된다면 직업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출장이 많은 사람과 인연하면 더 좋은 구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시름시름 나 잠 좀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분이 편관에 해당하는 간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을 만나시게 되면 일지궁에서 간목이 목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나쁜 남자로서의 매력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남편이 좀 싸나운데 매력적이다. 그야말로 매력적인 나쁜 남자. 여자들이 잘 못 떠난다는 그런 남편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일지궁에 정제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음기가 강한 여자들은 지키기를 잘하는데요. 무자일주 여자분들은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금을 꼭 쥐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잘 생기는 그런 구조예요. 재밌는 점은 무자일주에게 정인에 해당하는 정화는 일지궁에서 절지에 해당해서 매우 약해요. 또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은 장생지라서 강하기 때문에 일견 인내심이 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쥐자자의 특성과 정제의 특성 때문에 특이하게도 인내심도 있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 일주 여자분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것 중에 경금은 사지에 해당하고 신금은 장생지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색적인 자녀와도 인연이 깊고요. 발랄한 자녀분들과도 인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견, 겁재, 양인이 모든 약한 구조라서 그 상관성이 강하게 나오긴 힘들어요. 뭐 가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건 그냥 사주적 특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특성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특별한 모난 성향은 없는 그런 일주가 되겠어요. 재밌는 것은 쥐자자의 특성 때문에 남자와의 애정 관계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편관인 간목이 목욕지에 해당하는 구조라서 혹시나 나쁜 남자 스타일을 만나게 되시면 진짜 그 남자가 묘하게 매력적이다.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라는 그런 재밌는 일주 구조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무자일주는 재성인 임수와 개수는 강하고 상관인 신금이 강하고 반면에 비겁인 무토와 기토는 약하고 인성인 병화와 정화도 약한 구조의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굳이 부동산으로 돈을 지키지 않고요. 현금 그대로 보유해도 잘 지켜낼 수 있는 일주가 되겠고요. 비유하자면 돈을 쥐처럼 남들 모르게 잘 숨길 수 있다. 그러니 잘 안 털리겠죠? 다소 복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면성을 바탕으로 해서 월주, 연주, 시주의 간섭을 쌓아가면서 이런 성향 중에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더 증폭되는지를 가감해서 보시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종합적인 성향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 바탕에 만약에 일지와 정반대되는 에너지인 마후자가 있다면 성향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자기 일주를 공부하실 때 자기 일주와 더불어 월지 글자의 간섭을 복합적으로 놓고 고민해 보시면 성향 파악도 더 잘 되시고요. 사주 공부도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소위 말해서 중급자용 강의를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각 일주별로 월지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